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자산시장의 버블과 극심한 빈부격차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자산시장만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자산시장 역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이 그 붕괴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붕괴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굉장히 극적으로 총격에서 살아남았죠.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전세가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미국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인들의 주머니가 올해 3월부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받아서 초과 저축이 많이 늘어났지만 계속 감소해서 3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신용카드로 조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대출받아서 현금을 땡겨 쓰는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요. 현금도 없는데 카드까지 연체되면은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미국인들의 사정 마이너스고 카드도 연체되고 소비도 줄여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의 채권 발행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연체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대규모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채 발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도 힘들죠. 금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 미국인들 돈이 없잖아요. 소비가 더욱더 크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된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 뭐가 있죠? 정전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이 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이 되고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거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게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게 엄청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미국은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내 석유 생산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격이 되니까 석유를 막 퍼 올려도 돈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한테 천연가스를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한 비행기, 탱크, 자동차 이런 석유 수요들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전쟁 특수 많이 봤잖아요. 순이익이 5배 증가하고 포탄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특수가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 이유, 다른 나라는 다 어려운데 미국 경제만 좋은 이유, 사실 전쟁 특수가 가장 크잖아요. 트럼프가 종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특수 다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 원유, 전쟁 물자들 생산 능력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생산 능력을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대량 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석유 생산 능력 이걸 최대로 올려놨는데 전쟁이 다 끝난다. 그럼 러시아도 석유 수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될 거예요. 석유가 폭락하게 되면은 석유에 투자해놨던 그런 기업들, 금융기업들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실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것과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 거의 일치합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경제가 얼어붙고 석유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코로나 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도 폭락하고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종전이 되게 되면은 이런 전쟁 특수로 생산량을 끌어올려 놨는데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량으로 재고가 남게 되고 석유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여기에 돈 빌려줬던 금융기업들, 이 금융기업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게 안 무너지려고 돈을 막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버텨보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자본시장, 자산시장 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건데 이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런 말처럼 지금은 이런 분들의 행동을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늘렸는지 인터뷰에서는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그냥 평소 때랑 똑같이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유를 크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금융시장, 미국 실물 이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죠. 부동산과 실물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도 미국 자산 시장과 역시 어느 시점에는 똑같이 실물 경제 흐름에 맞춰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주가 날아가고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카드도 연체되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승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억지로 올려놓은 곳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한다면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는 좋겠지만 이 미국의 일부 자본가들 그동안 특수를 누렸잖아요. 석유 기업들, 방산업체들, 자본가들 배를 엄청 불렸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거죠. 특히 석유 이거 나중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생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석유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금융기업들 같이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충분히 이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수들은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세한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이들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직하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